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코나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산에 있는 사찰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코나님 안녕하세요. 네, 돌비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또 늦은 밤 이렇게 또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용기 내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고맙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어떤 그러니까 사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또 이상한 네네. 존재를 목격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하. 우리 큰아이 때문에 이제 그 절에 기도하러 다니다가, 만났고, 두 번째도 우리 큰아이 때문에 겪게 된 일이고, 그래요. 어허. 네. 큰아드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자꾸 귀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렛츠가 네. 길 있습니다. 기리십니다. 제가 잠깐만 저를 소개를 할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명을 좀 짧게 태어났다고 그 얘기를 계속 들었었어요. 제가 좀 단명하는 이런 이제 그 사주를 타고났다라고 네네. 이제 들었는데, 스님부터 정말 그 무당분들부터 뭐 도사님들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10분한테 가도 10분이 전부 31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9살이 되니까 영안이 아니고요. 왜 돌비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승문이 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승문이 열렸다. 오.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이고 들리고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이는 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간 시점이었어요. 네네. 고등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보니까 좀 사는 게 좀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애들 둘이 데리고 무조건 이제 이렇게 삶에 찌들어서 열심히 사는 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관심을 못 쏟았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서 매일 이제 새벽 한 2시 요렇게 돼야지만 맞춰갖고 집에 오고 잠만 자고 또 다시 가게 나가고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애가 이제 사춘기가 좀 야가 좀 심하게 있었어요. 어. 집에서는 너무너무 착한 아이예요.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요. 버스 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마치는 시간 되면은 또 집에 와서 동생을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네.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딱 한 10일 지나고 나서 담임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 학교를 안 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온 애들 막 닥달해서 보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가놓고는 이제 옆으로 새는 거예요. 어허. 그게 이제 학교 마치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집에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로서는 이제 너무 자존심도 좀 강했었고 또 이제 애들을 혼자서 키운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도 있었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테 속 사정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식이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속이 상하니까 제가 병이 날 것 같아서 이제 그때부터 막 저를 막 찾아다녔어요. 네네.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이제 애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고 한다고 이제 찾아다니는데 사실 밤 새벽 2시 넘어서 문을 열어놓는 절이 크게 없어요. 24시간 오픈하는 절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절이 이제 24시간 오픈을 해놓는 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절이 도심 속에 있는 절인데 앞에는 큰 6m 도로를 물고 있어요. 6m 도로에서 20m 정도 올라가면은 절이 있어요. 왼쪽에 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휴게실 같은 거 이제 이제 절에 오는 신도들 커피나 그다음에 국수 뭐 요런 거 라면 간단하게 왜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절에서 50m 정도 올라가면 뒤에가 공원 묘지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 지역이라서 이게 경찰 이제 순찰차도 좀 자주 돌아요. 근데 이제 새벽 그 시간대는 경찰들도 무서워서 절 앞에서 이렇게 바로 돌려가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가게를 마치고 절에 가면은 보통 한 2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항상 이제 집하고 이제 절하고 그 사이는 차로 5분 거리고 집에서 가게 거리는 한 15분 정도 돼요. 네네. 그러다 보면 조금 빨리 마치면 가게에서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이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절을 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10일 정도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그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날은 좀 손님이 늦게 가시는 바람에 이제 가게를 한 2시 반에 이제 마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갔었어요.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네. 1월 달에서 2월 달고 가는 그 시기점이니까 새벽 그 시간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6m 도로에서 한 20m만 올라가면 절이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탁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바로 탁 턴하면은 돌비님 3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 그래서 이제 절 앞에다가 딱 차를 딱 세우고 제가 이제 시동을 끄고 탁 차에서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휴게소 앞에 보면은 옛날 왜 자연석 큰 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걸터 앉을 수 있는 이런 돌들이 이렇게 조경 비슷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놔놨어요. 돌이 네. 한 6, 7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돌 위에 까만 정장을 탁 한 벌 입고 머리 커트 머리에 그다음에 키는 160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주 빼빼해요. 그러니까 한 40 몇 킬로 나가는 요런 여자가 분명히 제가 올라올 때는 없었는데 차 딱 대고 딱 내리는데 그 돌 위에 다리를 탁 꼬고 고개를 딱 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싶어서 제가 막 두리번 살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거기 올라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택시도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차가 없이는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차도 한 대도 없어요. 분명히 제 차밖에 없고 올라올 때도 없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탁 앉아 있으니까 순간 내리기는 내렸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너무 이제 두려워서 차에 탔어요. 다시 차에 타갖고 한 1분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올라가야 되나 집에를 바로 가야 되나. 네. 이제 두려움이 확 끼치니까 막 진짜 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내가 기도를 하러 온 거고 어차피 부처님 뵈러 왔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부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라고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아주 태연하게 이제 이렇게 절로 향해서 올라가면 절이 어떠냐면은 바로 마당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파트 계단 한 2층 이렇게 올라가야지 한 3층쯤이 절 마당이에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계단을 탁 밟는데 이 여자가 흑흑 이러면서 허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하나 이렇게 계속 더 올라가니까 소리를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이제 제가 미동을 하지 않고 계속 계단을 이제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이제 절마당이 시작되는데 절마당에 자갈을 쫙 깔아놨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밟으면 차가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 이제 끝까지 딱 올라가가지고 한 발 탁 내디딜 때 그때는 이제 조용한 거예요. 그 마당에 또 5층 석탑처럼 이렇게 있어요. 왜 뭐 스님들 사리 같은 거 보관하는 이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다시 이제 법당 안으로 가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마당을 건너야 되니까 자그락자그락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걸으니까. 네네. 저는 이제 나와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그동안 있겠나, 갔겠지, 없어졌겠지, 이러고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탑에서 이제 인사하고 다시 이제 딱 계단을 딱 밟아 내려가려고 딱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처음 본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계단을 한 계단 이렇게 이제 발을 내디디니까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서럽게, 막 소리 진짜 엄청 크게, 막 막 오열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말자. 그래도 귀신이면 내가 사람이면 지가 어찌 내가 절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처님이 살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진짜 딱 그런 마음을 딱 묻고 나니까 좀 겁이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끝까지 이제 내려갔어요. 네네. 내려가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소리를 오열하다가 조금씩 줄여서 작게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담담하게 이제 돌아서서 삼배를 하고 차에 이제 가서 태연하게 문을 열고 차 안에 탔어요. 네. 차 안에 타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동을 탁 끌고 라이트를 쫙 비췄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을 탁 꺼봤어요. 예. 예,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라이트를 다시 딱 끄고 탁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다시 라이트를 착 비췄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섭지. 그 순간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막 찬물 확 엎어 쓴 것처럼 예.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동 걸어가고 도망왔어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아니, 봐봐요. 네. 딱 불을 켰을 네. 때 귀신이 있고 불을 껐을 때 안 보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불을 끄니까 보이고 네. 네. 켜니까 안 보이는 거 반대네. 네네. 와. 그 키니까 안 보이는 없는 거예요. 그 도리에. 예, 예. 근데 탁 끄면은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그 자세 그대로.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무섭죠. 그래서 예, 그래도 또 막 빨리 달리면 안 되겠다는 내가 겁을 내서 도망간다는 이런 모션을 취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천천히 빠져가지고 나와서 도로에 딱 진입해서 막 도망왔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절에 가도. 잠깐 보였나 보네요. 뭔가 내 슬픔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그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로 뭐 테스트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위에가 또 공동묘지니까. 그렇지. 아마 내가 내가 좀 뭐 무서움을 타고 어떻게 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를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날은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예. 일 말고도 이제 자녀분 네. 때문에 또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일일까요? 이제 한 5년 전,
5, 6년 전의 일이에요. 네네. 이제 우리 큰애가 성인이 되어서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이제 2박 3일로 이제 여행을 간다고 네. 잡아놨다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절에 이제 가서 이제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제주도는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제주도만 안 갔으면 좋겠다. 제주도를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잘 타일러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시지?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유전자가 큰애가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타는 사람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예, 그런 좀 이렇게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는 이렇게 악한 그런 영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왜 우리 무조건 이 드라마로 보면은 죄 지으면 귀양 보는 데가 제주도잖아요. 아, 예. 예, 그래, 그러니까 원한도 많고 진짜 억울함도 많고 막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제주도가 되게 좀 세대요. 이 귀신이. 그래서 좀 타갖고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안 가도록 좀 말려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큰애가 고집이 너무 세요. 아, 그럴 너무 수 있죠. 세서 예, 말을 안 들어요. 더군다나 또 그 친구들 또 이제 저끼리 모아서 네. 계획을 잡아서 미리 해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취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이제 갔다 오는 날 제가 이제 공항에 가서 픽업을 해갖고 원래 그때 따로 살았었어요. 예. 저는 저대로 따로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이제 우리 애는 애대로 따로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직장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것도 그 집을 가려면 머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자고 이제 내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었어요. 네네. 그래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이상하게 제가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얘 이제 야가 작은 방에 자고 제가 이제 안방에 이렇게 누워가 자는데 누워 있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스거리고 막 계속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물도 마셔보고 왜 이러는가 싶어 약도 먹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큰애는 피곤하니까 지는 먼저 잠들고 저는 이제 잠이 안 와갖고 새벽 한 2시까지 이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예. 근데 침대가 있고 이제 그 옆에 장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장롱 옆에서 계속 있잖아요. 고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 왜 고기 외에 썩은 냄새 굉장히 이 악취가 심하잖아요. 예. 예, 그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냄새가 날 이유가 없는데 싶어서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해도 계속 그런 냄새가 너무 독한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예. 그래서 내가 향수도 뿌려보고 너무 심하니까 이 뭐 때문에 이랬지 싶어갖고 아무리 살펴도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머리도 아프고 이래서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폰을 충전시킨다고 이제 이렇게 꽂았어요. 잭에다가. 꽂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 핸드폰이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팍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일이 없잖아요. 순간 제가 탁 놀람과 동시에 손이 2개가 제 입 안으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손가락을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갖고 왜 입을 우리가 째듯이 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제가 움직여서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하려니까 가위에 칵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와.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나 이제 죽었구나. 정말 내가 여기에서 소리라도 지르면 우리 애라도 부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순간 막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막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남친이 경기도에 살았었어요. 네네. 그래 이제 자기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서 나한테 전화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 시간에. 예. 전화가 막 울리니까 제가 이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팔이. 한쪽 팔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핸드폰이 좀 멀리 있으니까 선을 잡아 당겼어요. 잭선을 네.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게 이제 상대방 목소리가 앉았어? 하고 이제 이렇게 탁 나오니까 가위가 탁 풀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네, 남자친구한테 이래서 자기야 나 죽을 뻔했다. 전화 와서 내가 받아서 이렇게 가위에 풀렸다. 정말 너무 고맙다. 어떻게 전화를 했어? 이랬더니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왠지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더래요. 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그런 게 너한테 가서 힘들게 하느냐. 나한테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나쁜 것들 내한테 오라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스피커폰을 눌러놨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싹 소름 끼치던 게 없어졌어요.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이제 고맙다고 잘 자라 하고 이제 저는 끊고 이제 물 좀 마시고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딱 그 말하고 저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아파트거든요. 정말 따뜻했었는데 진짜 바닥이 쩔쩔 끓도록 이렇게 이제 이 보일러를 떼고 진짜 더워서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네. 자기 그 방에 창문이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 창문이 하나. 갑자기 창문에서 어떤 시선이 착 느껴지는데 갑자기 소름이 착 끼치더래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엄청 춥더래요. 방이. 그래갖고 막 계속 보일러를 이빨 틀어놓고도 계속 추워갖고 한기가 이렇게 오듯이 떨리더래요. 오, 예. 그래서 옷을 잠바를 꺼내서 입고 이불을 다 또 하나 더 꺼내갖고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도 계속 덜덜덜덜 떨면서 한숨도 못 자고 아침까지 예.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 해가 싹 뜨니까 괜찮아졌대요. 전파를 타고 온 것 같다고. 내가 오라 했어. 예. 자기한테서 온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오, 그러면 아드님은 뭐 별일은 없으신 거고요? 걔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제가 다 당했어요. 아이고야. 그래도 이제 어머니는 강하니까요. 그죠? 맞아요. 제가 좀 겁이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여자치고. 되게 이 좀 강단이, 제가 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간이 좀 크다고 하잖아요. 네네.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이게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네. 일들을 겪고 그러실 텐데 그 중에서 또 기억에 네. 남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네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성문이 열리고 나서 한 15년간을 계속 그렇게
했었다고. 그때는 보고 듣고 뭐 이렇게 냄새도 맡고 뭐 하여튼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죠. 저승길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어이구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코나님께서는 무당분들도 많이 찾아다니셨나요? 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 그게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용하다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다 찾아다녔었어요. 아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돌비님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명한테 갔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 빼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점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안 나온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휘바람 부시고 이렇게 방울 흔드시고 계속 왜 이렇게 무속인 분들은 왜 이렇게 구름깎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구름깎아 거의 기본적으로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자기들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속 잠시만요 하고 또 나가서 한 대 피고 또 들어오시고 또 흔들다가 안 되니까 또 있잖아요. 나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살다가 당신 같은 손님은 처음이다. 왜 이게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복채만 드리고 너무 죄송해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복채만 드리고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 참. 네. 여러 일들이 많으셨겠군요. 코나님이 또 찾아다니시는 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찾아갈 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왜 그런 데 가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찾아가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분들이 맞아요. 결국에는 답답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뭐 무서운 얘기 할 때 뭐 당집 함부로 가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당집 말고 물어볼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맞아요. 근데 결국은 당집에서 알아낸 게 아니고, 그치. 네네, 제가 이제 진짜 인연이 희한하게 되어갖고 만난 이제 이 스님분이 계세요. 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지금까지도 쭉 1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이렇게 보시고, 너는 절대 그쪽 일을 갈 사람이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가 지금은 보이는 것도 막아주셨고, 들리는 것도 막아주셨고, 이제 제가 촉이 대신 좀 빨라요. 촉이 빠르고, 네네. 냄새는 되게 좀 이렇게 잘 맡아요. 그 냄새를. 연가 귀- 냄새 이런 거. 그 귀치를 네네. 잘 맡으시는구나. 네네네. 대신에 다른 냄새는 못 맡아요, 또. 어허. 그러면 안 되는데? 귀신 냄새는 맡고 다른 냄새를 못 맡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귀신 냄새만 맡으시면 큰일 나지. 네, 근데 또, 못 맡아서 좋은 면이 많아요. 어허. 네. 저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 냄새를 못 맡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또 제 일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예. 이제 해로운 거는 이렇게 내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냄새는 또 다 맡아요. 그런 촉이 좀 더 발달을 했나 보네요. 네, 맞아요.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집을 찾아갈 수밖에 네. 없지만 결국에는 그게 부질없다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셨고 그래서 이제 다른 네, 분에게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아하. 오늘 코나님께서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해 네. 주시는데도 정말 떨지도 않고 또 이야기 재밌게 소름 돋게 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 이 늦은 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 마음 그리고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걸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에게 맞는 그런 종교나 아니면 뭐 무당분을 좋은 분을 만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좀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MS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MS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을 봤는데 그 귀신이 너무나 기괴하고 소름이 끼친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사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당황스러우시죠? 그럼요. 아유, 남자한테 고백받으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아닙니다. MS, 자, MS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돌비님 방송 맨날 듣고 있는데, 항상 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목소리가 좋다. 지금 뭐 동굴에 계시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원래 목소리가 좋으셨나요?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듣는 편이죠. 오호, 겸손이란 모르는, 네, 아주, 목소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 네. 그냥 귀신 얘기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썰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허,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때는 제가 21년 전에, 지금 26살인데, 네. 6살 때, 이제 외갓집에서 이제 자다가 귀신을 보게 된 사연인데요. 그 귀신을 보게 되면서 이제 건강 문제까지 있었던 그런 오. 사연인데, 예. 제가 대본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말이 좀 생각나시는 대로 흥설수설할 하시면 수도 돼요. 있어요. 괜찮아요. 네. 21년 전에 이제 제가 6살 때 뇌출혈로 뇌 수술을 한번 받았었어요. 근데 뇌출혈. 이제 그때 당시에 의사들이 이제 이 친구는 지적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수술 진행을 해도 예. 그렇게까지 악화가 많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떠한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좀 좋아져서 갑자기 이렇게 회복이 빨리 됐죠.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6살 때 이제 부모님이 서로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사이가 안 좋으셨다. 안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신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아버지 사업도 있으셨고 그래갖고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외갓집에서 이제 아버지랑 저랑 어머니랑 잠을 자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 다락방 같은 식의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다락방 같은 식의 그런 방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이가 좀 안 좋으시다 보니까 제가 가운데서 자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옆으로 이제 이불을 당기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가운데가 팽팽해지잖아요. 예.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잠을 자다가 살짝 이제 목이 말라서 깼어요. 바로 옆에 주방이었는데 눈을 떴는데
다락방에서 문고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쇠였어요. 이제 약간 네. 시골 동네라 외갓집이 문이 막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웬 하얀색 투피스, 원피스 같은 투피스 같은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이렇게 서 있던 거죠. 이제 가운데 이불이 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보면 보이니까 예. 그 여자가 서 있어갖고 제가 처음에는 그냥 뭐 외삼촌 여자친구거나 아니면 할머니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젊은 거예요. 예. 보니까. 그래서 이불 밖으로 살짝 눈만 살짝 내밀었어요. 예. 근데 그 귀신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빨간 거를 내놓으라고. 예? 너 빨간 거 갖고 있지? 빨간 거 내놔. 빨간 거 내놔. 계속 저를 죽일 듯이 예. 이렇게 노려보면서 빨간 거 내놔. 빨간 거 내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를 막 깨웠어요. 막 이불 속에 들어가고 엄마랑 아빠를 막 깨우는데 어머니도 안 일어나시고 아버지도 안 일어나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어나서 이거는 진짜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꿈을 꾸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 환상을 보고 있는 거다 해서 오.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어요. 예. 할머니 방에 그때 당시에 제가 뛰어가면은 한 7발자국이면 뛰어가는 그 정도 거리? 네. 네, 그 정도 거리에서 제가 이제 뛰어갔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서 괜찮다고 할머니 누가 계속 어떤 여자가 계속 빨간 거 달래 나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네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할머니가 막 화장대를 뒤지셨어요. 일어나서 예. 막 찾아준다고 할머니가. 근데 그 귀신이 되게 기괴하게 이제 웃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양쪽 입이 다 찢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웃는 게 아니라 예. 한쪽 눈은 없는 상태에서 한쪽 눈은 그냥 하얘요. 하얗고 입이 양쪽 다 찢어진 게 아니라 한쪽만 찢어진 상태에서 입이 살짝 그 볼 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오. 그 상태에서 막 웃으면서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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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걸 무한만 뭐라는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근데 네. 이제 그쪽이 막 이제 산동네고 막 시골 동네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위험하다고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산동네다 보니까 이제 그쪽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놀 때 네. 무덤가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무덤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행동들이나 막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귀신을 제가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친구들하고 이제 무덤가로 놀러를 갔어요. 네. 놀러를 갔는데 낮이었어요. 그때가 되게 해도 정상에 딱 떠 있고 그럴 때였는데 저 멀리서 숲속에서 웬 TV가 찌지직 할 때 나는 그런 화면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식의 여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모습이 비춰지면서 가만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나무 위에 매달려가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겁을 먹었죠. 처음부터. 예. 그냥 처음에 올라가서 이제 무덤 앞에서 놀려고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막 신나게 막 야 너 어디가 이러면서 올라갔다가 그거를 딱 보자마자 얼었어요. 저는. 예. 보자마자 딱 얼고 친구들하고 일단 가위바위보를 해서 술래잡기를 하자 해갖고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를 딱 했는데 친구들이 그냥 너 뭐하냐 제가 멍을 때리고 있으니까 너 뭐하냐 너가 술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를 30인가 20인가 딱 셌어요. 네네. 네, 세고 이제 딱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저한테 조금 더 가까이 저 멀리 있다가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서우니까 네. 일단은 내가 살아야겠다. 친구고 뭐고 그냥 다 냉팽개치고 내가 살아야겠다 해갖고 이제 집을 내려가려고 원래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원래 길로 내려갔죠. 네네. 막 뛰어서 내려갔어요. 뛰어서 내려가다가 제가 솔방울 같은 거 하나를 밟고 넘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잃고 막 굴러 떨어지다 정신을 잃고 딱 일어나 보니까 또 이제 외갓집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낮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외삼촌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일을 가신 상태였어요. 네네. 근데 일을 가진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안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현관이 바로 보여요. 현관이 바로 보이는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장롱에 기대서 TV를 보면서 만화를 보면서 이제 막 과자를 먹고 막 김밥을 먹고 이러고 있었는데 네. 현관 쪽을 그냥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현관 쪽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쳐다볼 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시선이 느껴지죠. 예, 예.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제 현관 쪽을 딱 봤어요. 봤는데 웬 하얀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피스나 원피스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여자가 예. 저를 쳐다보면서 한쪽,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쪽만 이렇게 찢어져 있고 입이 볼 쪽에 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여자가 저를 쳐다보면서 막 기괴하게 진짜 제가 알아듣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말. 이거 따라해 주시면 참 좋은데, 참. 막 진짜 뭐 외계인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외계인들이 막 하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 뭐 이러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잖아요. 예. 되게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입이 막 찢어질 듯이 막 진짜 얼굴 자체가 입이 된 듯이 막 이렇게 찢어지게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린 나이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네. 방문을 닫았어요. 방문이 그냥 냅두면 알아서 닫히는 형식이라서 네. 저금통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문이 그냥 닫히게 되면서 제가 이게 치운 저금통을 빼고 문을 닫았죠. 예. 그러고 다시 열었는데 그 귀신이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네. 그리고 딱 열었는데 없어져갖고 제가 이제 한참을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당시에 합기도를 다녔어요. 네. 네, 합기도를 다녔는데 이제 합기도에서는 이제 발차기 한다 뭐 한다 해서 샌드백을 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샌드백을 차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샌드백 몇 번 차고 이렇게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샌드백을 찰 날라에 그 귀신이 샌드백 형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샌드백 걸려있는 형상으로. 그때 제가 찰라 그러다가 딱 멈췄어요. 예. 멈춘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관장님이 너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네. 제가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형들하고 장난친다고 뭔가 이제 막 장난친다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딱 넘어졌어요. 예. 근데 그 뒤로 막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아버지가 출장으로 인해서 어머니도 따라가신 상황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할머니는 그냥 감기겠거니 네. 내가 몸살 감기가 걸렸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그냥 저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감기약하고 해열제만 많이 먹이셨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 괜찮아지다 싶다가 외삼촌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제 상태를 보더니 애가 아픈데 병원을 왜 안 데리고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대학병원으로 갔죠.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큰 병원으로. 네, 근데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미 뇌 속에 피가 꽉 차 있고 오. 이 뇌세포가 이제 절반 이상이 죽어 있다. 이거는 수술을 해도 소생하기가 힘들다.
한편으로 이제 거의 불편하게 한 여- 사실 거다, 앞으로. 네, 그렇죠. 이 6-7명 정도의 의사가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대요. 제가 그 뇌출혈이 생기고 한 달 정도를 집에서 살았어요. 예. 그냥 몸살 감기인 줄 알고. 이미 내 속에는 피가 꽉 차갖고 내 세포들이 계속 죽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살았던 거죠. 예.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수술하기 전날에 이제 외할머니가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누구랑 자고 싶냐. 네. 그래서 나는 엄마랑 아빠랑 자고 싶다. 라고 얘기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게 됐는데 네.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꿈속이죠. 네. 꿈속에서 귀신이 이제 제 침대 밑에서 제 몸을 뚫고 쑥 올라와서 제 위에 탁 앉아가지고 예. 올라타듯이 그냥 이제 UFC 좀 마운트 걸듯이 그치. 앉아가지고 네, 제 멱살을 살짝 탁 잡더니 약간 어눌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빨간 거 이러면서 제 머리를 계속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오. 막 계속 주구장창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딱 깼어요. 네네. 잠이 딱 깼는데 이제 옆에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게 엄마랑 아빠가 있다는 것 자체에 안심을 받아서 또 잠이 든 거예요. 네. 근데 또 다음에 꿈속에서 꿈이 뭐냐면은 그 여자가 또 똑같이 침대를 타고 딱 올라와갖고 제 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예. 내 말이 맞지? 넌 내 말이 맞지? 막 이러면서 제 멱살을 잡으면서 제 머리를 계속 손으로 그 손이 어땠냐면은 막 나뭇가지에 막 다 긁힌 듯이 손바닥이라는 형체를 알 수 없게끔 되게 네네. 큰 손바닥이었어요. 네, 그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계속 내려치면서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네 빨간 거 이러면서 되게 귀괴하게 지가 막 뭐라도 됐냥 막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빌었죠. 제발. 안 그만하라고. 그래도 저희가 크리스찬이거든요. 네네. 네.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잘못했다.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잘못했다. 제가 잘하겠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다 잘하겠다. 아휴. 이러면서 막 빌었는데 그때 꿈에서 딱 이제 문이 열리면서 그 저승사자라고 하죠. 사자? 근데 예. 네, 제가 본 저승사자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본 저승사자하고 좀 달랐어요. 갓을 쓴 게 아니라 약간 그 저희 요즘 쓰는 번거지 네.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그냥 깔끔하게 약간 정장도 아니고 약간 옛날 한복도 아닌 그런 중간 단계의 그런 깔끔한 옷을 입고 3명이 네. 나타났는데 그 3명이 그 귀신을 그 3명이 나타나자마자 귀신이 없어졌고 그 저승사자 3명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제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이제 마취약에 취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제 원래 주어진 생보다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너는 가야 된다. 예.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꿈이든 현실이든 이제 막 울었죠. 어린 나이에.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막 울면서 이제 아빠도 깨우고 엄마도 깨우고 다 해봤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따라가게 될 상황이 됐어요. 네. 팔이 붙잡히고 다리가 붙잡히고 네, 팔에 족쇄 같은 게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다리에도 그렇고 족쇄 같은 게 그냥 이 걔네가 와서 채우는 게 아니라 걔네가 손짓을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갑자기 족쇄가 딱 채워져 있고 예. 다리에도 손짓 같은 걸 했는데 족쇄가 딱 채워져 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게 돼야 될 상황.
아, 이제 무섭다. 제 의지는 아닌데, 예. 제 의지는 아닌데, 그냥 제 몸이 제 의지랑 다르게 그냥 막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걔네를 따라서. 그러고 가고 있는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병실 문은 미닫이잖아요. 그쵸. 예. 미닫이 문이 쫙 열리면서 되게 하얀색이라고 하기도 뭐한 되게 밝은 빛이 딱 비치면서 예. 그 약간 할아버지도 아니고 중년 남성도 아닌 분이 저한테 이렇게 딱 오셔갖고 제 팔을 이렇게 딱 만져주시는데 팔을 딱 잡으셨어요. 그냥 예. 잡으셨는데 족쇄가 딱 풀리면서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겠노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야, 소름 돋았어. 예. 근데 이분의 정체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예.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승사자들이 그 저승사자로 보이는 그 3명의 무리들이 여자 2명에 남자 1명이었거든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예. 딱 눈을 뜬 거예요. 제가 마취해서 깨갖고. 네. 근데 그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눈을 떴는데 가족들이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같이 가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 풍선에 매단 것처럼 이렇게 끌려오듯이 풍선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고리에 손 걸어놓으면 끌려오잖아요, 풍선이. 네. 그런 식으로 그 하얀 투피스 입은 여자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오, 예. 풍선이 된 마냥 자기가. 둥둥 떠서. 계속 웃으면서. 네, 그렇죠. 웃으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대해서는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을 했구나. 내가 실수를 크게 많이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들고 깊숙한 잠에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제가 코마 상태에 빠졌대요. 수술하고 나서. 코마. 이제 예. 네, 의사들이 우려했던 거랑 똑같이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제가 3일 동안 못 깨어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구멍을 살짝 뚫어서 하는 수술인데, 저는 두개골 반쪽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두개골을 아예 떼어낸 거죠. 떼어낸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했던 거니까 예. 아직까지도 수술 자국이 남아있고. 네. 근데 제가 3일 동안 이제 못 깨어났는데, 그게 저는 얼마 만에 시간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꿨어요. 예. 웬 절벽도 아닌 초원도 아닌 그 중간 지점, 네.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초원인데 그 가운데는 막 폭포가 흐르고 있는 그런 중간에 제가 떠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저 멀리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딱 걸어오시더니 이렇게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상태로 딱 앉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무릎에 앉아봐라, 이러면서 하시다가 누워봐라, 뭐 엎드려봐라, 이렇게 다 이제 강아지 막 훈련시키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죠. 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앉아봐라 NS야 이러고 이제 자기 앞에 이렇게 딱 앉혔는데, 그 왠지 모를 포근함과 서글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감정이. 네, 포근하면서 막 서글픈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앞에서 막 울었어요. 그 어린애 칭얼대듯이 막 이렇게 막 울다가 할아버지가 딱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생전에 덕을 못 쌓아서 그렇다. 내가 너희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너희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베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한테 그렇지 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너 뒤에 있을 거니까 전혀 개의치 마라. 이런 꿈을 꿨어요. 예. 그런 꿈을 꾸게 되고 제가 이제 눈을 딱 뜨게 된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부터 해당 수술을 들어갔던 의사가 3명이에요. 이제 제 수술 들어갔던 사람이. 네.
그분들까지 다 호출을 받아갖고 와서 막 후레쉬로 눈 비춰보고 상처 부위 보고 막 이제 바로 MRI 찍으라고 CT 찍으러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 놀란 거죠. 네.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서 수술은 됐으나 살 가망이 없어 보였는데 너무 멀쩡하게 돌아와서 제가 이제 딱 눈 뜨자마자 했던 말이 아빠랑 엄마 불러주세요. 이야. 기적이다, 이거.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네.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엄마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딱 그 의사, 그 간호사가, 제 담당 간호사가 그걸 보고 놀래잖아요. 놀래가지고, 네, 바로 이제 부모님을 부르기 전에 의사 담당 의사를 먼저 불러서 CT하고 MRI를 찍었는데 일반인의 2배 이상의 회복 속도가 보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귀신에 대한 거는 그 여자 처녀 귀신이었는지 뭔 귀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에 대한 거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네. 기억 속에서 그냥 싹 사라져 있다가 제가 이건 추후에 또 돌비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가위가 눌리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네네.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면서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거기 대학병원도 그렇고 다 놀란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거는 추후에 제가 알게 된 거지만 그 할아버지라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도 아니고 네. 아저씨도 아닌 그 중간에 뭔가 그분이 나타나서 할저씨. 도와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친할아버지 댁에 와서 이제 지내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친할아버지 방에 안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되게 젊으신 분이어갖고 할아버지한테 제가 할아버지 이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 증조 할아버지셔. 대박이다. 조상분 맞네.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이야. 아직까지도 그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가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하는데 그 담당 의사였던 분이 지금 팀장이 됐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그 MSC는 죄 짓지 말고 그냥 착하게 남들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제 2의 인생을 얻은 거다. 네. 아무도 MSC가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다. 라고 얘기하게 된 귀신 보고 나서 그렇게 아프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죠. 이야, 아니, 너무 무섭기도 하고, 진짜 한편으로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MS님께서는 진짜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와, 세상이 달라 보이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게 좀 많이 무뎌지잖아요. 아이, 뭐, 그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이야, 근데, 그래서 좀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그, 귀신은 본인 생각으로는 좀 어떠세요? 나쁜 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빨간 거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을 네. 가져가겠다는 거였는지, 아니면 뭐, 빨갛게 되게끔 하려고 했던 건지를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덤에서도 많이 뛰어놀고 막 이제 남의 그 조상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제사 지내는 신용도 하고 어른들이 하니까 그런 신용도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묻었던 좀 아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좀 그걸 보고 나서 그냥 이 제 뇌출혈이 생긴 게 외상적인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적인 것도 아니고 의사들도 원인도 알 수 없는 뇌출혈이 생겼던 거니까. 그치, 예. 예. 그래서 좀 나쁜 쪽이 아니었나. 그리고 제가 그 귀신한테 시달렸던 게 지금 이 에피소드로 치자면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그거 예. 말고도 좀 많거든요.
이런 악귀. 그치. 네. 악귀는 그냥 떨어지진 좀- 않죠. 좀 나쁜 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저는 아직도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위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외할머니가 저한테 절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너하고 나만 아는 거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네. MS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요즘 들어서 제가 좀 힘들고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이래서 그런 걸 수는 있는데 가위가 요즘 좀 자주 늘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털어내고 싶어갖고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네,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고, 살다 보면 한 번쯤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겠죠. 저승사자라는 그런 존재도 볼 수도 있고, 죽기 전에는. 근데 MS님은 너무 어린 나이에 삼사자를 목격을 하셨고, 그 또 증조 할아버지님께서 또 지켜주셨고, 그리고 악귀도 계속 공격을 했었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게요. 좀 아이고, 앞으로는 진짜 행복하시고 기적적으로 또 새 삶을 얻으셨으니까 더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야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힘든 이야기 또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살아날 가망성이 1도 없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엄청 놀라는 거고, 그리고 삼사자 스타일이나 아니면 했던 행동, 그냥 손짓하니까 족쇄가 채워지고, 또 손짓하니까 또 다리에 족쇄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걸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귀신은 계속 빨간 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니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 또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선크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바로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지하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지하실에 갔다가 동생은 지금까지도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목격을 하고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크림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돌비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용기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이게 또 추억 속으로 한번 가요. 우리 어릴 적에 한 번씩 이제 들여다봤던 그런 지하실 개념인 것 같은데, 아파트에. 네. 이곳에서 지금 친동생분은 아직도 뭔가 평생의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이제 베란다 쪽에 아예 커튼을 쳐놓고 살아요. 그런 무서운 곳을 좀 못 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바로 한번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네.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하자면, 네. 저희 할머님 친가 쪽이 이제 무당이 좀 높으신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희 친가 집안 여자들은 이제 허주나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고 세게 좀 받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기운도 되게 잘 느끼고 이제 허주도 되게 자주 보고 예주몽을 꾼다거나 그런 일도 되게 많았어요. 네.
저는 이제 무당피셜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고 기가 되게 세고 이제 어릴 적부터 허주도 되게 많이 보고 뭐 무당 어머니도 계셨을 정도로 조금 그랬었어요. 오. 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희 고모와 아버지가 되게 엄하시고 깔끔하신 편이라 복장, 이제 특히 신발 신을 때 애들 찍찍이 신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대로 신지 않고 뒤급을 굽혀서 신으면 되게 혼났어요. 꾸겨 신으면? 네, 이제 너희가 이러고 다니면 엄마 아빠가 욕 보인다. 약간 그러시면서 되게 그러신 분이라 이제 어디 나갈 때도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이제 나가기 전에 신발 이제 뒷굽까지 다 확인하시고 옷 잘 채워져 있나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랬는데 때는 이제 제가 8살 때예요. 네. 이제 경기도에 있는 10층 아파트로 이제 이사하는 날이었는데 되게 더웠던 여름날이었어요. 네. 이제 저희 고모가 먼저 이사할 단지 아파트 쪽에 다른 동에 먼저 와 계셨고 저희 집이 이사를 오는 날인데 이제 나이가 1살 많은 언니 그리고 저 밑에 동생들이 다 1살 터울이에요. 네. 이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저희 언니는 외가 쪽이고 저는 친가 쪽 첫손자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을 저한테 다 맡기시는 거예요. 네. 애들이 이렇게 있어도 다 애들 다 보는 거 네가 언니가 있어도 다쳐도 대 탓, 잘 돼도 제 탓, 뭐 아니면 아이고. 제 탓, 뭐 네 밥도 챙겨주는 것도 다 제가 했었어갖고 네네. 근데 그때 이사 올 때가 신축 아파트였어서갖고 놀이터를 못 갔어요. 예. 놀이터에 펜스 같은 게 쳐져 있고 못 올라가게 이제 다 마킹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탕수육 이제 먹고 애들은 나가서 놀아 하길래 이제 나가서 이렇게 노는데 갈 곳도 이제 별로 없고 네. 그 이제 단지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친척 언니가 여기 이거 뭐야? 하면서 그 아파트 아래 창문 있잖아요. 네. 지금 보이시는 거기서 이제 기웃기웃 하길래 저희도 막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보는데 저희가 어리기도 하고 몸집이 작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기어 들어가서 창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창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어서 내려다 보니까 바로 창문 아래쪽에 내려갈 수 있게 이제 사다리 같은 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다리를 보고 이거 되게 그 습한 느낌도 그렇고 저는 이거 진짜 무섭다. 다 같이 막 이거 진짜 무섭다 하는데 그걸 내려다보는 순간 제가 엄청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데 내가 밥을 먹고 숙여서 그런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이 느낌이 확 와서 소름이 돋아갖고 근데 그 안이 되게 어렴풋하게 작은 창문이 그 빛이 들어오는데 되게 시멘트가 엄청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니까 이제 젖은 흙 냄새랑 지하실 특유의 습한 냄새가 이건 너무 심한데 할 정도로 코를 찌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친척 언니가 우리 저쪽 아래 지하실 내려가 보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싫은데 그러다가 이제 내려갔다가 혼나면 어떡해. 전 또 이제 대표로 혼나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네네. 나는 싫어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 혼자 있어. 우리끼리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소외되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제 지하실을 내려가는데 이제 차를 대놓는 본 주차장으로 가기 전에 대피소처럼 양옆으로 이렇게 갈림길이 있어요. 네. 네. 그러고 이제 그 빛이 맨 끝쪽 부분에만 작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렇게 한 줄로 서서 우리 소리 지르지 말자. 먼저 뛰어가지 말자 약속을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오싹하고 무서운 거예요. 뭔가 한기도 느껴지고. 그래서 네, 제가 막 어깨 쪽이 근육이 막 바짝 조여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 지하실의 분위기 압도돼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숨소리만 내면서 들어가는데 이제 운동화 밑창이 살짝 끌리는 소리랑 친척 언니가 앞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네. 지르면서 막 으악 하면서 뛰길래 애들이 동조돼갖고 저까지 다 같이 막 뛰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그 사다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다리로 한 명씩 올라가야 되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막 긴장돼서 미치는 거예요. 예. 막 빨리 올라가라고 무섭다고 올라가라고 해서 막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런 스릴이.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찐막이다 하고 내려갔어요. 막 이제 또 내려갔는데 동생이 맨 뒤쪽에 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뒤쪽에 서게 돼서 가는데 동생이 이렇게 오다가 뒤를 쓱 보는 것 같더라고. 이제 제가 동생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인기척이 뒤를 쓱 보다가 애가 헉! 하고 숨을 확 들이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전 뒤도 못 돌아보고 손을 뒤로 뻗어서 손에 잡히는 옷가지를 쥐고 당겼어요. 가자고. 예, 예. 말은 못하지만 빨리 가자고 당겼는데 애가 약간 그때 얼었던 것 같아요. 얼어서 막 올라오는데도 끌고 올라왔는데도 애가 막 질질 끌려서 오다가 저도 이제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서 사다리를 막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고 동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반쯤 올라왔는데 애가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누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손 잡아당기면서 뭐해 빨리 올라와 그러니까 나 큰일 났어 그러길래 왜? 뭐 빨리 올라와 나 토할 것 같단 말이야 하면서 짜증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나 신발 막 이러면서 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고 얘를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끄집어 올렸어요. 올리니까 신발이 벗겨져 있는데 저희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신발을 되게 탄탄하게 묶고 나간다고. 그렇죠. 근데 신발이 정말 누가 가져가란 듯이 사다리 중간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떨어지면 떨어졌지 거기 걸려 있었던 거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가 발을 헛디뎌서 그랬구나 싶어서 안 되겠다. 나는 혼자 못 들어간다 이거. 언니 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형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하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다고. 네. 야 이거 그래서 큰일 났다. 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너 내가 신발 똑바로 신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애가 막 벌벌벌 떠면서 누나 나 신발 잘 신고 나왔어. 나 진짜 신발 잘 신고 나왔어.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야 안 되겠다. 나는 혼자 못 들어가니까 얘를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하고 손을 잡고 내려갔어요. 예. 둘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잠깐만요. 소름이 돋아갖고 뭐길래 그래요? 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동생 손을 잡고 제가 먼저 앞으로 걸었어요. 예. 신발은 일단 챙겨야 되니까 혼날까봐 또.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잡고 동생을 이제 신발을 신겨주려고 당겼는데 애가 안 끌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잡아당기니까 나머지 한쪽 신발이 드드드드득 하고 끌리면서 애를 제 앞으로 데려왔는데 초점이 풀려 있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제가 얼굴이랑 뺨을 막 몇 대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야, 너 정신 차려. 해서 신발을 다시 신기고 절대 뒤는 못 돌아볼 것 같은 거예요. 뒤에서 느껴지는 그 엄청난 오싹한 한기랑 그 목 뒤 솜털에 싹 훑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애를 올려다 보내고 제가 올라가는데 뭔가 발에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예. 뭔진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려보내고 그날 이제 그걸 끝내고 나서 동생이 누나 나 올라갈래 하면서 애가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줄창 10시까지 잤는데 그날 새벽에 사단이 난 거예요. 네. 애가 잠에서 깼는데 경기를 일으키면서 바닥을 막
가리키면서 저기 여자 얼굴 있다고, 저기 여자 얼굴 있다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엄마 이거 뭐야? 나 이거 뭐야? 이거 여자 얼굴이 있어, 여자 얼굴이 이상해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애가 정로한 먹이고 뭘 이제 먹이잖아요. 애기들 이제 놀래면 먹였는데도 이게 가라앉지가 않아갖고 응급실 가서 진정제를 또 맞고 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하실을 아예 못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동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왜 그래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저랑 이제 심란한지 맥주를 한 잔 했어요. 네. 맥주를 한 잔 하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그때 우리 거기 아파트에서 이사한 날 기억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기억나지. 너 그 아파트 진짜 무서워했잖아. 특히 내 방 베란다도 되게 무서워했고 너 혼자 지하실도 못 갔지. 그러니까 맞지 누나. 근데 내가 왜 아직도 지하실에 혼자 못 내려가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나 그때 너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 그러니까 누나, 나 그때 내 뺨 맞은 것도 신발 신은 기억도 안 나. 그냥 올라온 것까지 기억나고 여태껏 못한 얘기인데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와, 예. 영화 같다, 이거. 이건 동생 얘기예요. 이제 저희는 신발을 단정하게 신어야 했고 끈을 묶고 찍찍이까지 붙여야 되는 그런 어린이 운동화를 신고 그것까진 기억이 난대요. 자기가 집에서 이게 다 신고 내려와서 누나랑 형이랑 노는데 이제 그 사다리를 이제 올라오는데 누가 뒤에서 발을 훅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장난식으로 툭 잡아당기듯이. 예. 그래서 신발이 뚝 벗겨지는 느낌이 나고 다시 누나랑 내려갔을 때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벽을 긋는 소리가 났대요. 네. 드드드드드득 하고 벽을 긋는 소리가 나서 무심결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반대편 끝쪽에 여자 얼굴이 쓱 하고 나오더래요. 벽에서? 네, 벽 쪽에서 누가 고개를 빼끔하듯이 이렇게 고개를 쑥 내밀더니 이제 입을 벌리는데 입이 위쪽이랑 아래턱이랑 완전히 비틀린 거 아세요? 왼쪽 오른쪽으로? 네, 턱이 합이 안 맞아서. 예. 그러더니 동공이 엄청 작았고 목 중간까지 이제 입이 벌어져갖고 너 지하실에 또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 또 한 번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이 비틀린 목소리를 그게 입이 벌어졌다 다쳤다 하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동생을 계속 이렇게 자기는 끌려가는 동안에 그걸 봤고 그 여자가 이렇게 딱 보다가 입꼬리를 씩 웃고 다시 그 안쪽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그 이후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제 방이 되게 좀 소름 끼쳤어요. 그 이사 오기 전에. 예. 그 방에서 동생들이 자면 꼭 가위가 눌렸고 이제 아버지가 한날은 이제 갔다 오라고 너 아빠가 차에 뭘 놓고 왔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길래 제 방에서 제가 옷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누나 옷 외투 하나 빌려 입으려고 갔는데 그 베란다 창가에서 그 여자가 춤추듯이 양쪽으로 어른거리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너 올래 안 올래? 너 내려올래 안 내려올래? 하면서 막 깐죽깐죽거리듯이. 예. 그 이후로는 그 친구가 아직도 베란다도 못 보고 지하실도 아예 못 내려가는 상태예요. 와, 이거. 아니, 그래요. 뭐, 귀신을 많이 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말투도 그랬고, 모습도 되게 네. 소름 돋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동생이 봤다던 그 귀신을 저도 아마 본 것 같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제가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느끼다 보니까 그런데 가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뭐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보면 보는 거지. 네. 뭐 내가 이겨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좀 있어서 한날은 그냥 이제 옛날에 그 긴 롱보드 있잖아요. 아, 알죠. 예. 근데 그거를 타야 되는데 위에서 하기엔 좀 위험하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렇게 타면 되게 좀 미끄럽고 또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웨이크보드라 그러나? 그 보드를 타려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데 누가 저 끝에서 달리다 보면 뼈랑 뼈 사이에 뜩뜩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내 자신한테는. 두둑 소리 나죠. 예. 네, 뚜둑뚜둑뚜둑 하는 소리가 되게 신경 거슬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크보드를 이제 어깨에 메고 가다가 그쪽을 이렇게 쓱 보니까 어떤 여자가, 얼굴은 안 보여요. 예. 어떤 여자가 각기춤 추듯이 저 끝에서 그 빛을 받으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멈췄어요. 이건 뭐지? 이러면서 그때 제가 또 안경을 안 끼고 있어갖고 고개를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쓱 몸을 좀 가까이 댔어요. 그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난 여기 너희가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난 여기 너희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동생 나 아는데 막 이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와. 네, 뚜둑뚜둑뚜둑 소리 내면서 그 뚜둑뚜둑 소리 사이에 막 나 네 동생 아는데, 뭐 나 네 여기 사는 거 아는데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저를. 이런 씨. 예. 그래서 그 빛이 반사되는 걸 보고 제가 도망쳐 나왔어요. 네. 반대로 해서 너무 소름 끼쳐서 뛰쳐나왔는데 그게 제가 고3 때까지 저를 쫓아다녀요. 아, 걔가요? 네.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몸을 꺾으면서 이제 막 오버랩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영상이 렉 걸린 것처럼 계단에 앉아서 그렇게 몸을 꺾고 있어요. 걔가? 네, 드득드득드득 하고 꺾고 있다가 제가 제 친척 언니한테 한번 빙의가 되고 그거를 이제 한번 쳐내고 그랬던 경험이 또 있어갖고 네. 아, 이거는 그건 다음 너무 편 얘기가 예고구나, 길어져갖고 이거. 오. 네, 그렇죠. 이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와. 아, 그러면 선크림님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네. 일반 사람들이 저기 지하실에 네. 간다고 해서 모든 귀신을 보는 건 아닐 텐데, 네. 그러면 선크림님은 귀신을 계속 봐오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네, 저는 보여요. 네. 아, 그러니까 영안이시구나. 어쩔 수 없이 그 피를 네. 받으셔서. 네네. 그러면 이건- 사실 네네네. 사실 말을 하게 되면 귀신이 무섭진 않겠네요, 이제는. 무서운 것보다는 이제 돌비님 얘기도 많이 듣고 만시님 이제 그런 스토리도 이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유 왜 저렇게 죽었대, 왜 저렇게, 왜냐면 죽은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유 왜 저런 선택을 하셨지 하다가도 그냥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가려고, 그런 곳에 많이 네. 보이는 곳은 안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귀신이 보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정말 이제 제가 너무 오싹해서 이쪽에 가면 안 되겠다 정도면 정말 사람 형체 그대로 보이고요. 아, 선명하게. 네. 아니면 그냥 뭐 별로 안 세다 싶으면 그냥 검은 형체나 그냥 어느 특정 한 부분이 되게 도드라져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네. 뭐 모든 귀신들이 다 선명하게 보이기보다는 좀 악한 애들일수록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네요, 느낌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럼 썰 진짜 많으시겠다. 엄청 많아요.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오랜만에 제가 막 이런 소리 있죠. 뒤로 넘어가면서 네. 이 소리 진짜 오랜만에 냈거든요, 제가. 네, 맞아요. 나 지금 어질어질한데 이야기를 뭐 귀신이 무서운 걸 떠나서 이야기를 잘하세요. 보면 아,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승전결인데 그 긴장 고조되게끔 만드는 게 아주 그냥 탁월하십니다. 아, 제가 오늘 처음 또 하는 거라 좀 많이 떨리고 그래갖고. 아하. 네. 이게 처음 하시는 분이 이 정도면 뭐
아, 나중에는 뭐 그냥 날라다니시겠구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동생분이 힘들었던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귀신 또 성대모사도 너무나 잘해주셔서 또 이게 힘든 네. 건데 또 여성분이 하기가 네. 뭐 이러기 힘든데 또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 혹시 지금 동생분도 그러면 귀신을 계속 보시나요? 그때 이후로? 그 친구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좀 괜찮대요. 아, 예. 네,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좀 괜찮고, 좀 저한테 몰빵된 느낌으로 아, 있어갖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저도 이런 점 보러 다니고 이런 거 네. 되게 좋아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예, 그런데 가끔 이제 25 이후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면 다들 그러세요. 안 와도 되는데, 넌 네가 네 감으로 알 텐데 왜 왔어?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기야 좀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랑 비슷한 건데 왜 네가 여기 와?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선크림님 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왜 이런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게 되는 그쵸, 거고. 네. 그래서 그쵸. 이런 무서운 채널을 많이 듣는 이유도 있죠.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해서 네, 맞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접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유독 뭐 돌비님 방송에는 이렇게 영안이 많아요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방송 자체가. 그래가지고 네, 찾게 되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러다가 나랑 비슷한 사람 있으면 더 유독 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선크림님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얘기해도 네. 믿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일 텐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돌비님 10만 곧 다 달성했는데 아이고, 더 아이고. 승승장구하시길 아닙니다.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진짜가 하나 나타났군요. 네, 오늘 이야기가 짧게 진행은 되었지만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또 소름과 엄청난 또 상상력이 자극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고 앞으로 겪었던 일들을 많이 또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선크림님께서.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